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요,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, 또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데요. 특히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요,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어서 이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,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부정적 여론이 친여권 내부로까지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심지어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성단체들까지 지명 철회,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. 뒤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같은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전직 대표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권익 조직이죠. 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어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이 강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고요. 이런 강 후보자의 모습이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해소 등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의심이 들게 됐다,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. 또 여성가족부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단체에서 결국에는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강 후보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. 이뿐 아니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한국여성의 전화도 각각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이 오히려 갑질의 양상을 드러낸다,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16개월 동안 지난 정부에서 장관 공백을 겪은 여가부이기 때문에요. 그간 여성단체들에서 이 장관 임명을 좀 서둘러야 한다, 이런 요구가 많았었죠. 청문회까지 지켜봤지만 그런데 이번 논란은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댔다,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청문회 이후에요,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를 둘러싼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갑질 의혹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보좌진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민주당의 보좌진 단체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, 약칭 민보협 이 집행부가요, 어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보좌진 처우 개선을 촉구를 한 겁니다. 민보협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이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을 했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챙기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서 실망했다,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같은 여권 식구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우회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강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사회에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,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인사청문회 이 전국에서 여당의 보좌진 협의회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와 또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다만 입장문엔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이 야당을 겨냥한 문구도 들어있긴 했습니다. 이처럼 현직 보좌진 협의회는 보좌진 협의회 현직 대표단이죠. 좀 조심스럽게 저런 입장을 밝혔지만요.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이긴 합니다. 이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이 입장문을 내는데요. 이건 발언 강도가 상당히 셌습니다. 네, 이 민보협 역대 회장단의 입장문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직접 거론을 하며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공직을 맡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,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해명 아닌 거짓 변명에 급급했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. 청문회장에서 보좌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준 사람이 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도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가 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또 자진 사퇴해야 한다,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요, 갑질 의혹도 문제지만 이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거, 이게 또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. 청문회 당일에 했던 이 분리수거지시 관련 해명, 실시간으로 거짓말이다,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논란을 크게 만들었고요.
또 거짓 해명 의혹이 추가로 또 불거졌는데요. 바로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.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다는 전 보좌진이 진보 성향 언론사죠.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취업 방해는 사실이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경향신문에서 보도했고요. 강 후보자의 전직 그 보좌관 A씨가 이 자신이 다른 의원실에 지원하자 이 강 후보자가 직접 해당 의원실에 연락해서 뽑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이 퇴사한 후에 이 다른 의원실에 지원을 했는데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평판 조회와 또 먼저 전화해서 뽑지 말라는 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또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A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재취업을 하고 나서야 이 다른 보좌진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요. 강 후보자가 자신이 면접 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건지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런 보도 내용이 맞다면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보좌진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타 의원실 취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. 이 관련해 청문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누군가를 단체방에서 제외를 하고 또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었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속하지 아니한 단체방이 있습니다. 저희 지역위원회 방인데요. 기초의원이 지역위원회에 상임위 관련해서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이 그 단체 방에서 배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, 위원님. 그러면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?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, 위원님. 의원실에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강선우 후보자는 과거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이 고용노동부 진정을 2차례 받았다 이런 사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.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2020년과 2022년 모두 2차례 강 후보자 사무실을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관련해서 강 후보자 측은 2번 다 동일인이 진정했지만 급여는 다 지급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. 특히 진정인은 강 후보자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. 배우자가 운전기사가 필요해 개인적으로 가사 사용인을 채용했고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지만 합의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거란 설명입니다.